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한강입니다. 한강에 밤에 와본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꼭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씨 같네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30살, 신랑은 33살. 결혼식 올린 지 4개월 된 출산 한 달도 안 남은 만삭 임산부입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답답했고 앞으로 이대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돼서 여쭈어 보려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심했어요. 예물, 예단, 폐물, 결혼식장 위치, 저희 서울, 시댁 강원도 등등. 한 달 전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이사를 해서 지금은 전세로 이사 왔지만 그 당시에는 신랑이 살고 있던 월세 1055 반지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배가 불러와서 직장을 관두었고 남편도 저도 서로 모아둔 돈도 없었고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은 올려야겠고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고 싶다. 니네 집이 뭘 진행을 해야 우리도 진행을 하지. 라면서 강제로 진행된 느낌이었어요. 제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지불해오면 그 집 금액의 10% 정도에서 예단으로 보낸다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저는 뻔히 월세에 허덕이고 있었고 월급이 들어와도 빌린 카드값, 월세, 공과금, 핸드폰비, 보험비 그리고 저 만나기 전부터 매달 시어머니께 30-40만원씩 붙여드리고 있었고 시어머니 핸드폰 요금까지 내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애까지 나오면 어떻게 살아갈까 진짜 현실이 까마득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 집에서는 다른 분들 결혼식에 비하면 예단이라 하기 뭐한 금액이지만 300만원과 버스 대절비 100만원, 총 400만원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모님, 시어머니의 친언니가 금은방을 하시는데 그 이모님 가게에서 시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쌍가락지 새 돈을 녹여서 저에게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모님 가게 가서 쌍가락지 녹여서 만들 반지 디자인, 14K 목걸이, 14K 팔찌 이렇게 3개 폐물을 고르고 이모님께서 저희 결혼 반지도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14K였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랑 신랑은 반지를 골랐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저에게 신랑 결혼 반지는 신부가 해주는 거야. 30만원 줘라. 저희는 결혼 반지를 거기서 맞출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데 대뜸 30만원을 요구하니 저로선 금액을 떠나서 저희 의사도 없이 반지 고르게 해놓으시군 막무가내로 신랑 반지는 신부가 해주는 거야 하시면서 저한테 반지값을 요구하신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방구씨는 직업상 양복을 입어서 양복이 필요하다기에 양복 2벌에 셔츠, 구두 해주고 서로 말도 다 끝냈는데 반지값까지 요구하세요? TV 보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반지 들고 프로포즈 하지 않나요? 내가 무슨 다이아 반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 결혼 반지를 신부가 해줘야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니네도 아들 낳아봐라. 니네 아들이 결혼할 때 신부한테 반지 하나 못 받으면 기분 좋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 임신 초기 때부터 통화가 잦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반지하여서 전화도 안 터져서 나가서 통화해야 하는데 통화하면 기본 20분에서 40분. 그 더운 여름날 매번 밖에 나가서 전화 붙들고 어머님이랑 통화하고 시간 상관없이 잠이 쏟아지는데 잘 때 전화 못 받으면 너 벌써부터 시어머니 전화 따돌리냐? 라며 문자하시고 통화 내용은 산후조리원 가지 말아라. 방구 밥은 잘해주고 있냐? 종교를 믿어라. 니네 신랑한테 다달이 30만원씩 주는 거 미루지 말고 입금하라고 꼭 좀 말해라. 등등. 진짜 통화하면 좋은 얘기는커녕 저한테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여기까지는 100번 1000번 이해하고 그래도 어머님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또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문자로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용들은 이러했어요. 너 이런 식으로 결혼해봐. 네 마누라 들들볶 가서 못살게 굴 테니 네 멋대로 해라 이 방구 같은 자식아. 네 개집과 너 같은 놈 잘 처먹고 잘 살아가라. 폐물 맞춘 거 네가 돈 갖고 찾아가던지 돈 갖기 싫으면 놔둬. 너 잘난 처갓집 보고 해달라 해라. 난 네 마누라 앞에서도 욕할 수도 있어. 이 삐리리야. 결혼식 올리기 전 상견례 끝나고는 이런 문자도 하셨어요. 네 장모라는 사람은 묻지도 않은 가정사 얘기를 떠들던데 애 없는 남자와 사니 뭐가 그리 좋더냐고 식장에서 물어봐야겠다. 등등. 더 심한 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상견례 때 저희가 강원도까지 가서 웃으면서 좋게 끝냈는데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저러시는지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결국엔 이러한 문제로 신랑이랑 트러블이 자주 일어났고 신랑이 나도 가운데서 힘들다.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을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직접 해. 라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넘겨줬어요. 우선 반지값 30만 원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신부가 신랑 해줘야 되는 거야. 라며 역시나 말이 안 통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10이라면 이 정도밖에 못 꺼내고 시어머니 할 말씀만 하셨어요. 마지막엔 화가 나셨는지 흥분하신 상태로 이런 개. 라고 하셔서 옆에 있던 신랑이 전화 뺏어갔어요. 그 뒤로 제가 시어머님 수신 차단했고 연락 안 했어요. 신랑도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 뒤로도 시모는 남편에게 문자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며느리는 잘못 얻은 것 같다. 난 정 떨어지면서 소름 끼치는데 아들아 어떡하니? 마지막으로 말한다.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안 할 거냐? 난 진짜 쟤 보기 싫어. 차라리 헤어지길 바란다. 난 네가 더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저 도깨비 같은 애가 제 시집 갔다 온 애가 아닐까 싶다. 자세히 뜯어봐라. 너희들 부부생활 오래 못 간다. 두고 봐라. 알뜰하다고? 야, 욕심만 꽉 찬 애들아. 어디서 갓 시집 온 애가 시어머니한테 갑질을 하고 자빠졌어? 사과 안 하면 난 며느리 자체가 없다. 이 상태로 왼수지간으로 지내면 내가 쟤를 들들 볶을 거고, 그러면 아들이 중간에서 힘이 들 테고, 결국 쟤는 돈 챙겨서 도망갈 텐데 이래도 너는 제 편만 봐줄 거니? 내가 본 걸로는 쟤는 아들과 오래는 못 살애야. 네가 군기를 잡아야 한다. 한 달 전 문자. 쟤한테 수신거부 풀어놓으라고는 해봤냐? 야야, 걱정 말라 해. 걔한테 전화할 일 전혀 없으니까. 재수없어야. 며느리란 게 내 눈 밖을 벗어났으니 걔를 개처럼 볼 거니까 차후의 일은 엄마 탓하지 말아라. 아들이란 게 엄마를 무시한 걸 네 마누라가 보고 똑같이 했으니까 난 걔를 곱게 봐주진 않을 것 같다. 아예 신경을 안 쓸 테니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너희들한테 관심 안 둘 거야. 난 너희들한테 끼어들기는 안 했단 것만 알아주렴. 그런데 지금 출산 한 달 남았을 무렵부터 갑자기 문자 내용이 바뀌시더라고요. 국민행복카드에 전화해서 신청해서 출산 혜택 받아라. 사람 팔자는 이름이 한몫한다. 너네 아이 이름은 이걸로 지어라. 손주 나오기 전에 강원도 내려와라. 언제쯤 올 건지 말해주고. 산후조리원 가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산후도우미 신청하면 공짜니 그걸로 해라. 산후조리원에 가봐야 특별한 거 없이 애기 씻겨주고 분유 먹이는 것 뿐인데 애 엄마가 그걸 못하면 언제까지 산후조리원에 있을 거냐? 설날에 못 오면 그 전에라도 같이 내려와라.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손주 태어날 때 되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너무 얄미워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랑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마음이 안 열립니다. 신랑은 계속 그래도 어른이 먼저 손 내미는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넘어가라. 라는데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또 봐도 아유, 내가 본 막장 시어머니 중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예의 개똥으로 처먹은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네. 이봐요. 천륜 못 끊어요. 알죠? 이런 식이면 남편은 지그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못된 며느리 못된 마누라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중간에서 차라리 좋게 님 비유 맞춰가며 살랑거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 어른이 손 내민다고? 저게 손 내미는 걸로 보이나? 여지껏 해온 걸 보고도 그런 말이 입구녕으로 나오는지. 님 맘에 상처가 크든 작든 쟤들은 몰라요. 안 당해봐서. 백날 첫날 말해도 모를 거예요. 애미나 자식이나. 눈 딱 감고 넘어가자고 하는 남편놈 눈을 감겨버릴까 보다. 지가 장모한테 저렇게 모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왜 저런 놈들은 역지사지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흔들리면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처럼 쭉 씹으세요. 남편한테 말하세요. 시댁엔 당신 혼자가. 나는 아직 상처가 남아서 두렵다. 어머님이 믿고 싫은 게 아니라 무섭고 겁나. 태어나서 저런 저주와 폭언 들은 적 처음이야. 당장 달콤한 말 몇 줄로 사라질 상처 아니고 저 말도 진심인지 모르겠다. 3년이 지났냐 5년이 지났냐? 몇 달 만에 말만 바뀐 걸로 당신 같으면 믿음이 가겠냐? 당한 기간 몇 배의 시간이 걸려. 최소 1년 이상 걸려. 당신 가는 건 막지 않을 테니 당신 혼자 가. 라고 말하세요. 님과 아이는 왕래하지 마시고요. 아이도 말할 수 있을 때까진 남편과 보내지 마세요. 말 못하는 아기 보내면 뭘 먹일지 몰라요. 혼전 임신부터 한 글쓴이 잘못이 크고 저런 시모 저런 남편을 맞이한 글쓴이 잘못이 크네요. 이미 엎질러진 물. 시모를 끊어야 님 가정이 살고 아이가 삽니다. 님 남편에게 잘 정리하라 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시모 같이 못 살아요. 형편 안 되는 아들 내외 걱정을 못 해줄 망정.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헤어지는 게 정답인데 임신부터 하셨으니 참.
거기다 모질이 남편도 있네. 참 답없는 집구석. 다음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큰 새언니가 싫어요. 너무너무 싫습니다. 사람을 웬만해서 안 싫어하는 저인데 큰 새언니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고 싫어요. 물론 큰오빠도 마찬가지죠. 위로 오빠 둘이 있는 20대 직딩 여자입니다. 큰오빠 제일 먼저 결혼하고 조카가 생겼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모은 돈으로 조카 신발 하나 사고 새언니 줄 명품 립스틱 하나 사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선물만 빼앗기듯 건네주고 차 한 잔 못 마시고 쫓겨났어요. 처음에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새언니가 시댁 식구 불편하다 해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조카를 돌잔치 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첫 손주인데 속상한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부모님은 오빠 결혼할 때 4억 아파트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불편할까봐 상견례 때 한 번 보고 집에 인사 와서 한 번 보고 결혼식 전까지 새언니랑 총 2번 만났고 연락도 절대 하신 적 없으십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새언니에게 우리는 시댁 식구들이니 불편할 거라며 엄마가 새언니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저에게도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는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지만 새언니 입장을 생각해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첫 손주를 돌잔치에서 잠시 안아보고 돌잔치 끝나자마자 새언니는 애기 데리고 친정 식구들과 짐 챙겨서 바로 가버렸습니다. 새언니가 고생해서 낳은 아이지만 어쨌든 우리 오빠의 아이기도 한데 저희는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아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만 조카를 구경했어요. 큰오빠가 바쁜 와중에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로 저희 가족 다 모여서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꼭 연예인 아이 보는 것 같았어요. 사진으로만 볼 수 있고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아이. 엄마가 용기 내어 한번 연락해 손주 만나러 가도 되냐 하자 새언니는 별별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오빠 출근하면 근처 사는 친정에서 지내는 듯 했어요. SNS 보면 조카랑 새언니랑 그리고 새언니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조카를 엄청 예뻐라하고 안아보고 하는 사진도 올라오고 저에게도 조카였지만 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닌 새언니가 낳았기 때문이겠죠. 자기 가족들에겐 매일같이 아이 얼굴을 보여주고 안게 해주면서 우리 부모님에겐 핑계를 대가며 만나지 않게 해주는 새언니가 슬슬 미워졌어요. 엄마가 한 번은 큰오빠에게 화를 내며 너무하다고 애 얼굴 보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 생신 때 오빠가 아이만 데리고 왔더라고요. 새언니는 역시나 안 왔어요. 와서 축하는 안 바래도 전화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 정도 말도 어렵나요? 단 한 번도 그래준 적이 없네요. 엄마는 새언니 첫 생일에 백화점 상품권을 보냈는데 별 답이 없으니 그 이후로 저희도 새언니 생일 안 챙겨요. 부모님은 새언니는 그렇다 치지만 큰오빠한테 화가 많이 나셔서 거의 연도 끊다시피 했는데 오빠가 먼저 연락 와서 엄마 생신 때 좋은 데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싶다 해서 만난 거예요. 설날 추석에도 결혼 후 설날 딱 한 번 와서 인사만 까딱하고 갔고 한 번도 안 왔어요. 저희가 제사가 없는 집이긴 하지만서도 조카도 돌잔치 때 보고 1년 반 만에 실제로 만난 거예요. 놀랍죠? 아마 다들 거짓말 같다 하실 거예요. 돌잔치 때는 정말 아가였는데 1년 반 만에 만나니 제법 많이 커서 옹알거리기도 하고 잘 웃고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살면서 엄마가 우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무뚝뚝하신 편이거든요. 큰오빠도 엄마 눈물에 놀라서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오빠도 울었어요 그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동생들아 미안하다. 오빠가 못 나서 애 얼굴도 가족들에게 못 보여주고 좀 더 착한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결혼은 이미 했고 아이도 있는데 이혼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좀 더 이해해주세요. 라미 오빠도 펑펑 울더라고요. 오빠가 울자 그 작은 조카도 분위기를 읽은 건지 같이 울어서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으로 자리 옮겨서 조카랑 조금 시간 보내다가 새언니가 빨리 애 데리고 오라고 전화로 난리쳐서 결국 우리가 먼저 보내줬어요. 오빠가 조카 안고 돌아서는 뒷모습 보며 저는 조카를 마음에서 지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자고. 부모님께도 그리 말씀드리니 한참 고민하다 결국 가족 모두가 그리하기로 했어요. 큰오빠는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부모님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오빠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 우리는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오빠가 낳은 게 아니고 새언니가 낳은 거니 함부로 보고 싶단 말도 못하겠고 새언니에게 연락은 더 못하겠고 근데 새언니가 결혼 전부터 집에 찾아와서 어머님,
아버님, 하며 콧소리 애교 부리고 저에게도 귀염둥이 방순이. 라며 좋아해주고 할 때 가족들 모두 적응한 데서 얼음 상태. 근데도 굴하지 않고 먼저 연락해서 엄마에게 영화도 보자고 말해주고 엄청 싹싹하게 해주더라고요. 작은 오빠가 물론 임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은 새언니 성품이 너무 곱고 착해서 큰 새언니처럼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한 거라 밝혔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작은 오빠가 진짜 제일 무뚝뚝한데 작은 새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잘해주는 게 고마워서 장인 장모님한테 엄청나게 잘한다 들었어요. 나름 애교도 부리고 퇴근길에 꼭 장인 장모님 댁에 들러서 저녁도 얻어먹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쌍둥이 태어났을 때 그래도 걱정했어요. 아무리 착한 새언니라도 새언니가 나왔으니 큰 새언니처럼 자기 친정에게만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산후조리원에 들어서는 우리 가족 보고 불편할 텐데도 벌떡 일어나서 환영해주는 작은 새언니 보고 제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엄마 아빠는 사돈댁에 몇 번이나 고개 숙이며 잘 키운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사돈댁에서는 부모님 손잡고 잘 키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울고 웃으며 훈훈하게 인사했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작은 새언니가 연락와서 놀러오라고 하고 엄마랑 저랑 신나서 애기용품 바리바리 사서 달려가면 새언니가 베란다에서 기다리다가 어머니, 아가씨. 소리치고 손 흔들어요. 저는 조카 바보 돼서 SNS에도 조카 사진으로 도배해놓고 카톡 프로필도 쌍둥이 사진이에요. 엄마는 작은 새언니를 복동이라고 저장해두셨더라고요. 작은 새언니 들어오고 정말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졌고 무뚝뚝해서 거리감 있던 작은 오빠랑도 친해졌어요. 근데 그랬던 탓일까 큰 오빠가 저에게 몰래 연락해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나갔더니 큰 오빠가 20만 원을 주면서 울더라고요. 용돈이야. 아기 너무 좋아하는 너한테 조카 얼굴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 했어요. 쌍둥이들 자주 보고 있고 너무 예뻐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 했더니 너무 미안한데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오빠랑 헤어지고 다음 주 주말인가? 진짜 갑자기 새언니랑 큰오빠랑 조카가 찾아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정말 뜬금없이 온 거라 당황했는데 새언니가 되게 마지못해 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그간 제가 몸도 안 좋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이 얼굴도 못 보여드렸죠.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 그런 말하고 큰오빠는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죄송해요. 라고 하고 엄마는 화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보내기가 그랬는지 급하게 상 차려 밥 먹여 보냈는데 그 뒤로 진짜 2주에 한 번 정도는 새언니랑 조카랑 오빠랑 셋이서 집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조카는 많이 커서 잘 뛰어다니고 어린이집 다닐 정도라 거의 처음 보는 듯한 저희에게 낯가리고 다가오지도 않고 자기 엄마 뒤에만 있으니 어색한 기운만 감돌고 결국 오빠가 3번인가 4번째 찾아왔을 때 엄마가 앞으로 이렇게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애기도 불편해 보인다. 데려오지 마라.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셨어요. 엄마가 말은 그리 하셔도 큰오빠가 보내준 첫 조카 영상들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가끔 보시는 것도 알거든요. 아빠도 불편했는지 나가버리시고 저랑 큰오빠랑 새언니랑 조카랑 거실에 앉아있는데 새언니가 제 손을 갑자기 잡더니 나도 힘든데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해요. 라면서 우는 거예요. 멍하니 큰 새언니 하소연 듣다가 결국 큰오빠가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로 큰오빠가 저한테 문자로 부모님 화 푸는 거 도와달라고 하고 새언니도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싫거든요. 새언니 눈물도 가식적이고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하고 큰오빠는 말해 뭐예요. 왜 저리 사는지 바보 같고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큰오빠인데 나에겐 아빠 같던 오빠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싶고 밉고 싫고 그런 마음이에요. 아빠 생신이랑 작은 오빠 생일이 비슷해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기로 했는데 큰오빠가 자기네 식구들도 끼워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끼워줬어요. 새언니가 불편할 것 같아서 데리고 나오지 말랬는데 새언니도 같이 왔더라고요. 당연히 작은 새언니가 먼저 나서서 조잘조잘 떠들고 쌍둥이 중 한 명은 아빠가 무릎에 앉혀놓고 밥 먹이고 한 명은 저랑 엄마가 가운데 앉혀놓고 밥도 먹여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큰오빠랑 큰 새언니는 말없이 어색하게 밥만 먹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밥 먹고 일어나는데 작은 새언니가 오늘은 제가 쏩니다. 저 기프티콘 있는 여자예요. 다 같이 빙수 먹으러 가요. 형님도 같이 가요. 라고 큰 새언니한테 먼저 말 걸었는데 큰 새언니가 배 아파서 빙수 못 먹어요. 라고 까칠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기분 나빠서 몸 안 좋으면 먼저 가서 쉬세요.
빙수는 우리끼리 먹으러 가면 되니까요. 오빠, 조카 챙겨서 큰 새언니랑 먼저 들어가. 했더니 큰오빠가 너 너무한다. 그래도 아프다는데 그렇게 말할 것까진 없지 않냐? 라고 하니 아빠가 너야말로 동생한테 왜 화를 내냐? 왜 오지 말라는데 와서 가족들 기분 망치냐? 라고 싸붙이니까 큰 새언니가 도끼는 뜨고 제가 잘못한 거 알아서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자기 차별하는 거 다 느껴요. 제가 미우셔도 우리 애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벙쪄서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랑 엄마는 작은 새언니 앞에서 이런 꼴 보이는 게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작은 새언니 팔 잡고 먼저 나가버리고 저도 조카 한 명 안고 뒤따라 나가는데 뒤에 대고 큰오빠가 정말 너무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도 노력하지 말고 그냥 새언니랑 행복하게 살아. 억지로 올 필요도 없고 우리도 마음 비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조카는 쌍둥이들 뿐이라 생각하고 살 거야. 라고 했더니 큰오빠가 너한테 정말 실망스럽다. 라고 하네요. 큰 새언니는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서방님한테도 섭섭하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오빠가 애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간다고 하고 같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잘못이라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가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큰 조카가 밥 먹는 내내 별말이 없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빠가 말없이 있으니 애도 느끼는 게 있겠죠. 그건 좀 미안하네요. 괜히 눈치 보게 한 것 같아서. 하지만 앞으로도 안 보고 지낼 거니까 괜찮겠죠. 큰 조카도 저희 어색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도 한 번도 안 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더 편할 테니까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시어머니는 성격이 어마어마하시네요. 필터링 없이 다다다다다다다. 1000에 55 반지하 사셨다고 하시는데 가격 대비 너무 별로 아닌가요? 비싼 동네인가? 그리고 요즘 14K 반지 얼마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15만원인가 주고 맞췄었는데 요즘은 많이 올랐겠죠? 어쨌든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좀 그래요. 두 번째 사연은 작은 새언니 성격 참 좋네요. 부침성도 있고 애교도 있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큰 새언니는 톡톡 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둘이 완전 반대네요. 시댁에서 극단적으로 대하는 게 이해가 가요.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네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